없는 분이 당을 완전히 장악했고 이제 그 뒤에 몇 가지 운이 좀 다른 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도 보면 얼마나 소수입니까? 대통령이 돼도 장악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런 거 보면 너무 황당하더라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힘든 상태인 것 같아요. 이제 송영길 의원 18일 날 순방에서 돌아오자마자 그날 이제 한남동 관저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뒷얘기가 하나둘씩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취재를 했는데 이제 다른 방송에서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어쨌든 18일 날 정청래 대표가 공항에 나가서 이제 90도 인사를 했잖아요. 근데 그날 이 대통령은 송영길 의원을 관저로 불러서 식사를 했는데 그날 이제 반주도 곁들이면서 대통령이 굉장히 격정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 정말 이게 외롭다. 아무도 내 뜻을 모르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다. 그 여당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확인은 못했죠. 아주 꽤 믿을 만한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아하. 이재명 대통령 누가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누가 그렇게 외롭게 만든 거예요? 방금 사진 띄우시잖아.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진행자님 짓궂 드시네. 싸움 잘 붙으시네. 국민의힘이 힘들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건 송영길 의원 만나서 그 정도로 대통령이 이제 힘든 얘기를 아니 나 했으면. 갑자기 생각났다. 네. 이게 뭐 정청래 대표일 수도 있고 김어준일 수도 있어요. 혹은 그렇죠. 유시민일 수도 있고. 네. 그 이제 네. 문종 그래서- 어래유. 나는 그냥 팀 김어준이라고 하면 돼요. 팀 김어준. 네, 팀 김어준이라고 하면 돼. 우리가. 팀. 품격 있게.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그 정도로 이제 속내를 어려운 심정을 네. 털어놓으니까 이게 송영길 의원도 이게 발언을 봤더니 21일부터 발언이 굉장히 세졌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심기를 읽어서 그렇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낸 거 아닌가. 시그널을 받았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대통령하고 맞서자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21일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또 22일 날도 방송에서 불출마 압박하고 정 대표가 나 어떤 결정할지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약간 대통령의 호위무사처럼 나선 게 그날 만찬에서 대통령의 속 얘기를 들어선가 아닌가. 합리적인 추측이네요. 네. 저도 18일에 만났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발언이 어떤 식으로 나왔을까 궁금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네. 역시 사장님 그럼- 할 그 자격이 충분한 것 나는 같아요. 그런 생각 안 중요한 하는 게 때는 근데 취재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18일 이후에 네. 송영길 의원이 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네네. 하면서 거의 매일 했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저격하는 메시지들을 강도 높게 낸 것 같아요. 지금 네. 얘기 들어보니까 그랬겠구나. 그러면 대통령의 뜻이 내가 뭔지 확인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갖고 드리블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저는 메시처럼 메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우리 정 변호사도 그렇고 우리는 송영길 전 대표 지방선거 전부터 출마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뭐라 그랬어? 아니 그 배지 달고 바로 힘 생겨가지고 그 동력으로 들어갈 거고 송영길 전 대표가 만약에 당 대표에 다시 된다고 하면 당내에서도 확 그립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 공천 받고 나서 바로 전북 지사와 관련해 가지고 쓴소리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는 사실 그 지방선거 전부터 그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을 있었어요. 그 심지어 정청래 대표 비판하는 거는 전당 그 지방선거 중에도 굉장히 그럼요. 세게 계속 메시지가 나왔고 심지어 그 공천 과정 데이터 왜 다 보관 안 하고 폐기했냐라는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가장 아파할 질문부터 시작해왔고 핵심적으로 정청래 대표를 괴롭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곤란하게 만드는 질문을 효초로 많이 돌리신 분이기 때문에 뭐 공격의 수위가 달라졌다 이렇게 보기는 저는 좀 어렵다 생각해요. 그랬기 취재를 무용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처음에 송영길 전 대표 공천을 되게 늦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송영길 배지 달면은 전당대회 나와서 대항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늦게 하는 거다라고 막 압박이 얘기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에는 뭐 어디 험지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전대 얘기 안 할 수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박지원 의원이 이제 송영길 네. 의원이 전대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대통령한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그날 이제 대통령이 먼저 출마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전대 관련해서 모종의 지지력 약간 미쳤다. 의기투합을 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 근데 그렇다면 송영길 의원의 역할은 뭘까요? 대통령이 바라는 이게 전에 페이스메이커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새로운 근데 해석을. 여기서
사실관계 짚고 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먼저 송영길 전 대표에게 먼저 출마하라고 했다고요? 그 얘기를 지금 네. 그래요? 왜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대통령도 선거를 치러보신 분이고 당대표 전당대도 치러보신 분이고 그런데 그 페이스메이커라는 거는요 네. 사실상 말이 안 돼요. 네. 그잖아요. 아니 페이스메이커 하려고 했는데 송영길이 더 지지 받아버리면 그 페이스메이커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완주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네. 아니 뭐 김민석도 좋고 송영길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하세요. 만약에 그런 생각이었다고 하면 저는 제 대통령 성격상 페이스메이커 시킬 거면은 저는 네. 출마하란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먼저 좀 전대에 나가서 좀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겠냐 얘기를 할 때는 정말 페이스메이커가 아니고 정말 완주를 해달라는 의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구분이 좀 애매하긴 해요. 네. 페이스메이커도 뭐 컨디션 좋으면 그냥 자기가 먼저 들어가 버려요. 결선에. 네. 결국에는 이제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결선 투표가 어차피 있어서 뭐 단일화 이런 아니 걱정은 근데 덜 할 수밖에 대강의 없죠. 분위기가 지금 잡히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떡해요? 저 쿠키뉴스 여론조사 한 거 보면 네. 전체 그 당대표 선거 관련해 갖고 여론조사를 해보니 네. 김민석 후보가 전체 응답자 중에는 28.6%로 가장 많고 정청래 23.6. 근데 이거를 민주당 지지자로 한정하면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지잖아요. 분위기가 이미 다 잡혀 있는데 왜? 그럼 그렇게 전 따진다고 생각하기에 하면 사실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의 이번 전당대회 보면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임 도전하면 할만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벌써 한 20일 좀 안 지나 20일 지났구나 벌써 6.3 네.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근데 분위기가 확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저런 말 들으면 안 돼, 안 돼요. 진짜 방심하면 안 돼요. 이러다가 서울시장이 졌어. 웰빙 정당이랑 달라. 분명히 정원호 캠프는 이기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정도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또 송영길 의원을 만나서까지 강해졌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상당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과거와 다른 어떻게 보면 새로운 룰이기 때문에 뉴노멀이라서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가고 싶다. 그리고 6.3에 우리가 알았잖아요. 네. 이게 아침 7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결과가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전당대회를 하면서 만약에 결선 투표로 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히 토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김민석 후보를 악마화하거나 김민석 후보의 어떻게 보면 공격 포인트들을 물고 늘어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 집중 포화를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거기와 비슷한 스탠스를 가진 후보들도 나올 수 있으니 송영길 후보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공격수 역할도 해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쉴드를 쳐주는 탱커 역할을 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아마 구도를 그리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강선필 전 부대변인 말대로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판을 짜거나 생각할 때 상상 속에서 굴러가는 거지 진짜 그렇게 굴러갈지는 이건 봐야 할 것 같아요. 또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전당대회가 뭐 1인 1표제나 뭐 보안 수사권 이런 걸로 흘러가게 되질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3자 구도로 가야지. 벌써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송영길 전 대표가 광주 KBC 방송 나와가지고 장보고 프로젝트라는 걸 얘기했어. 1만 명의 청년들에게 우리가 1억씩 투자해가지고 해외 유학 보내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국민들에게도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해서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한다는 이런 구도로 흘러가기를 바라는 게 대통령의 마음인데 만약에 정청래 대 김민석 둘 다로 가버리면 뭐 보안 수사권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 페이스에 들어가면은 이게 더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지고 정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결국 집안 싸움으로만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3자가 되면 구도가 확실히 달라지죠. 예전에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 나타났을 때 양당의 어떤 그 첨예한 갈등보다는 조금 나았다는 평가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저희 김진 사장님의 취재 결과를 제가 이제 살려서 말씀드리면 통을 만나고 와서도 그 강경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 통의 의사를 확인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것도 체크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형님 나 좀 도와줘 뭐 이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네. 송영길 의원에게 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참고 계시네. 승질 참 많이 주고 계신다는 생각 들고 송영길 후보 의원이 나오면 사실 3자 대결의 용의점은 네거티브가 좀 분산되겠죠. 그런 효과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김민석 총리만 나서서는 좀 약하겠다. 왜냐하면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주위에는 김어준도 있고 김어준 씨도 있고 유시민 작가도 있고 이른바 그 문조 어뢰유가 총력전을 펼칠 것 같은데 이거 좀
안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판단을 대통령이 한 걸까요? 그 정도까지보다는 어쨌든 전선을 두텁게 하면 좋은 것 같고요. 아. 또 하나는 송영길 의원의 존재는 호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쭉 뻗어나가는 걸 봉쇄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요. 송영길 의원이 호남에서 그 지분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 대통령 독대하는 거 되게 간단한 일 아니고요. 그렇죠. 대통령이 작정하고 네. 요청 아닌 부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흘러나온 것도 저는 그쵸. 의도적이에요. 일부러 어느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서 흘렸을 텐데 그쵸. 뭐 청와대 어디겠어요. 쪽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이 기사 단독 처음으로 쓴 기자하고 이제 오, 통화를 해봤는데 네, 처음엔 쓰지 말라 했대요. 송영길 전 대표가 송 대표한테 들었대요? 아니 송 대표 들은 게 아니고 송 대표 측이 어디서 확인하니까. 아니 이 기자가 네. 팩트 체크를 해가지고 네. 확인을 한 거죠. 확인해야 네, 기사 네, 쓰니까 그랬죠. 네. 확인하니까 결론은 쓰지 말라고 했대요. 네, 예. 근데 본인이 고민해서 안 쓰려고 했대. 네. 근데 해도 회사에서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될 때가 됐어. 그래서 썼어 그냥. 이직한 지 얼마 안 됐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대원에 자초지종 설명하려고 양해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네. 좋아하시더래. 아, 그래. 아니 송영길 의원에게는 전혀 불리한 기사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히려 또 좀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그렇게 만났는데 네. 그것을 또 내가 너무 썰풀고 네, 다닌다. 그렇지 또. 네. 하지만 나는 말렸으나 기자가 해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안돼 돼 이렇게 된 거죠. 아니 그래서 그 기사 나온 날 위험한 이제 얘기야. 새벽 기사 보자마자 송영길 의원한테 전화를 했는데 송영길 의원의 말이 이거였어요. 나는 몰라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나 확인해 줄 수 없는데 맞아 이거죠. 그쵸, 몰라요는. 네. 근데 아무튼 이제 대통령의 심기는 굉장히 안 좋고 또 하나 또 같이 들은 얘기는 대통령이 이제 여당과 당청 관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제 편하게 속내를 드러낼 수 있는 이제 청와대 핵심 참모한테 굉장히 왜 상황이 이렇게 될 때까지 관리를 잘 하지 못했냐 굉장히 질타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번에 그래서 경질 안 됐죠? 그 참모가 그분이 아니에요. 정무석 아니고 핵심 참모라니까요. 핵심 참모. 아,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조직이요. 편히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분이 사색이 됐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분을 이제 탓한다기보다는 여당에 뭐 한탄한 대해서 거겠죠. 뭐 이렇게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강성필 부대변인님?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말했잖아요. 아니 진짜로 대통령을 지키고 의리를 지키는 거는 대통령이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물론 정청래 대표가 뭐 대표 연임한다고 해. 근데 안 하면 갈등도 없어지고 좋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뭐 본인이 굳이 하시겠다니 뭐. 저는 아까 했던 삼행시로 다시 대답을 그냥 그대로 되시면 될 것 몇 같은데. 개를 주는 거야? 네, 가름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근데 퇴로가 없어 보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정청래 대표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범인들의 생각으로는 한 발 물러서고 또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고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지금 거의 세력의 어떤 얹혀진 느낌이 있는 거죠. 정청래 대표가.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작가도 이제 출격하시려고 하고 뭐 3번 이번 주에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 것 같은데 뭐 갑자기 말 안 튼 고민정 의원이 페북을 시작하시고 뭐 등등등등. 그래서 지금 총력전이 펼쳐진 거죠. 근데 좋은 전장을 골라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안 좋은 전장을 골랐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당대표 때 선거 때와는 완전히 1년이 지난 다른 국면이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 1년 동안 잘 참기도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전략적 절제가 제일 중요했다고 봐요. 초반에 너무 힘 빡 주어져서 네. 소위 이제 손을 봐줬으면 당무 개입 얘기 바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1년 동안 충분히 서사를 쌓았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추수를 하는 거고 아까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그 강훈식 실장으로 추측되는 그에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조금 메이드된 얘기일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좀 추측이 되네요. 근데 사실 몰랐을 리 없죠 대통령. 뭐 보좌관이나 비서실장 뭐 이런 역할들이 그냥 옆에서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욕 빠진 네. 거. 네. 그러는 거예요. 네, 편하게 이제 어디에다 말할 데가 네. 없으니까 그게 맞아. 여당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그렇지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편하게 뭐 실무자나 얘기하는 국장이 거죠. 잘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쏴버리면 네. 그건 또 아니거든. 네. 네. 그러면서 또 이